안녕하세요. 시간수집가입니다. 자, 오늘은 갑작스럽게 갤럭시 S24 사전 예약을 하루 남기고 과연 어떤 모델을 구입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성비가 높은 모델일지 한번 여러분들께 저만의 생각을 전해드려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영상 계획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제 블로그에서는 갤럭시 S24에 대한 포스팅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포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의 방문 트렌드를 보니까 단순히 갤럭시 S24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갤럭시 S24는 모델이 3개가 있잖아요. 지금 뒤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일반 모델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 있고, 그리고 울트라 모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3가지 모델 중에 어떤 걸 구입해야 할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급하게 만들게 됐어요. 비록 사전 예약이 하루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사전 예약이 끝나더라도 또 사전 예약 이후에 정식 출시가 됐을 때 구입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테니까 갤럭시 S24 각각 3종류의 모델 중에 어떤 걸 구입하면 가장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갤럭시 S24 모델을 고르는 방법을, 그리고 기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갤럭시 24 플러스 모델의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실 때에는요, 제가 갤럭시 S24 그리고 갤럭시 S24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24 울트라 이 3종류 중에 최종적으로 갤럭시 S24 플러스를 선택을 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눈으로 봤을 때 각각 갤럭시 S24 시리즈의 스마트폰들이 어떻게 제게는 다가왔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은 어땠는지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가격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자세한 가격 비교까지 해드릴 거는 아니지만 왜 제가 최종적으로 갤럭시 S24 플러스를 구입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제 블로그에서는 갤럭시 S24에 대한 포스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갤럭시 S24를 구입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진짜 진성 애플파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굳이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장점을 인식하고 있어도 굳이 갤럭시 S24 시리즈 스마트폰을 구입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갤럭시 S24 시리즈들 모델들을 직접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또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면서 포스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가장 가까운 일렉트로마트를 가봤어요. 일렉트로마트를 갔더니 이미 이렇게 사전 예약 안내 포스팅이 정말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누가 봐도 갤럭시 S24 어디 있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딱 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여기 가면 바로 갤럭시 S24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3가지의 갤럭시 S24 모델 중에 어떤 걸 구입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제가 일렉트로마트에서 갤럭시 24 그리고 24 플러스, 24 울트라 이 3모델들을 만나본 소감과 디자인들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뭐 자세한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대형 유튜버님들을 통해서 디자인은 좀 많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사전 예약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좀 실물을 보고 오셨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자세하게 뭐가 어떻다까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최대한 제가 갤럭시 S24를 구입한 소비자로서의 소감을 전해드리는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거는 갤럭시 S24 일반 모델입니다. 처음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을 만져봤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아이폰을 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난번 갤럭시 S23부터 삼성전자가
약간 아이폰과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채용하기 시작했고,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뭐 디자인이 비슷하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 측면을 손으로 잡았을 때 여기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부드러움이 제 손에 전해져 왔다 라는 게 제가 갤럭시 S24 실물을 처음 만져봤을 때 느낀 첫 인상이었습니다. 매우 부드럽고요, 촉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립감도 기존의 갤럭시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거는 갤럭시 24S 플러스입니다. 뭐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이나 사실 디자인은 차이가 없죠. 크기만 차이가 있고요. 물론 내부의 하드웨어 스펙들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갤럭시 S24나 24 플러스 모두 엑시노스 2400AP를 사용을 했지만,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은 램이 8GB 메모리이고요. 그리고 갤럭시 S24 플러스 같은 경우는 12GB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차이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갤럭시 24나 갤럭시 24S 플러스 모두 측면에서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부드러움이 조금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24 시리즈에 적용되어 있는 이 카메라의 배치, 카메라 렌즈가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마치 아이폰처럼 완전히 이 카메라 전체가 섬처럼 튀어나와 있지 않은 디자인을 전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의 디자인은 이만하면은 상당히 아이폰 사용자인 저마저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디자인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컬러는 지금 이 일반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컬러는 바이올렛, 그러니까 보라색 모델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는 블루 컬러 또는 오렌지 컬러를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끌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S24 울트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드디어 삼성전자가 엣지 디스플레이를 포기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각진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엣지 디스플레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손으로 잡았을 때 살짝 튀어나오는 이 손의 살로 인해서 오입력, 그러니까 터치 에러가 일어나는 현상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젤이 거의 없게 느껴지는 거의 베젤리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일체감도 매우 좋았고, 그리고 화면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기계 자체가 엄청 크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적용된 갤럭시 S24 울트라의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이 글래스가 새로 나온 고릴라 글래스죠. 그래서 저반사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 새로운 고릴라 글래스의 특징인데, 확실히 조금 더 어두운 느낌, 그리고 확실히 조금 더 진득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스플레이였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의 핵심 기능, 뭐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이번에 삼성이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바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기능이죠. 제가 갤럭시 24를 이번에 구입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AI 기능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아직은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무조건 100%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만으로만 봐서는 충분히 구입하고 충분히 한번 재미있게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확인한 후에 제가 다음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 본 건 바로 이 인공지능 관련 기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AI 실시간 통역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개인적으로 제 직업이 원래는 조종사이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생활을 좀 많이 할 일도 있고, 물론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뭐 영어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뭐 약간은 좀 개인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일본어도 사용하고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러니까 저 없이 해외여행 갔을 때 특히나 이 실시간 통역 기능이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예 디바이스 안에서 디바이스 자체로 구동을 하는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됐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정말 관심이 갔고, 아주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말 재밌게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시간 AI 통역 기능을 체험을 해봤죠. 이 화면, 갤럭시 S24 울트라에 대한
라방을 보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요. 저 전설의 방송사고를 만들어낸 바로 그 화면이죠. 저도 이 화면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통역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먼저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대화를 시작하려면 마이크를 누르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끄기까지 약간 시차가 있는 동안에 옆에 계신 분이 대화를 한 것도 같이 녹음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려면 마이크를 누르세요. 이쁘지 이거? 보여주면 돼? 이거. 이렇게요. 그런데 뭐 저는 이 상태에서 이 번역 품질이나 인식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정확한 통번역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물론 구글과 협력을 해서 언어 모델을 적용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노력을 했겠지만 가장 집중한 거는 앞뒤의 이 맥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이 언어 모델, 그러니까 언어 모델 인공지능으로 대화 또는 뭐 어떠한 문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앞뒤의 연관성, 이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화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한 의도를 찾아내는 게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다른 단어, 그러니까 다른 단어 또는 다른 문장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래에 번역된 내용을 보면 Press the microphone to start a conversation 까지는 정확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엉뚱한 단어 그리고 엉뚱한 문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제가 말했던 내용들의 번역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또 다시 잘 번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지 몰라도 저는 이 라방에서 나왔던 이 방송 사고가 매우 마음에 들었던 게요. 사실 이 인공지능이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냥 에러 처리를 내면 되는데 이 갤럭시 S24는 이거를 처리를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는 걸 지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앞으로는 더욱더 이 상황에 대한 학습이 늘어나면서 더 인식률이 좋아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만으로도 얘가 열일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갤럭시 S24를 구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원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갤럭시 S24 울트라만 카메라 성능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울트라만 카메라를 확인했냐면 뭐 갤럭시 S24랑 갤럭시 S24 플러스는 뭐 카메라 하드웨어가 변한 건 없고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개선된 점은 없잖아요. 근데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망원 렌즈 장망원 렌즈를 기존의 10배 줌이 아닌 5배 줌 카메라로 바꾸면서 화소를 10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올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배 줌을 애플처럼 디지털 줌으로 크롭을 하는 방식으로 10배 줌을 구현을 해냈는데 이게 좀 그 많은 분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좀 많아요. 광학 줌이 더 좋다 또는 디지털 줌이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블로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긴 했었는데 직접 제가 실기를 만져봤을 때 울트라의 카메라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일반 아이소셀 2억 화소 메인 카메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 갤럭시 S23과 하드웨어 자체는 바뀐 게 없으니까 결과물에도 큰 차이는 없죠. 다만 이번 모델에서의 차이는 HDR 성능이 더 올라갔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진 속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렉트로마트의 천장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꽤 많이 좀 밝게 그리고 적당히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화이트 밸런스의 차이도 느낄 수 있죠. 사진을 제가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을 한 건데 이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보다는 약간 색온도를 더 높게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배 줌 카메라 화면입니다. 3배 줌 카메라 화면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 물론 뭐 아이폰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찾아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3배 줌 화면에서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이 상당히 작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물들의 얼굴을 거의 정확히 확실하게 다 인식해 내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을 더 먼 곳에서도 확실하게 더 인식할 수 있게 이 카메라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바로 논란의 중심으로 점점 들어갈 수 있는 5배 줌 카메라 화면입니다. 5배 줌 같은 경우에는 광학 카메라 결과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때 크게 뭐 별로 이질감이 있거나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좀 너무 샤픈을 많이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샤픈이라는 거는 이 경계선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후처리를 하는 건데요. 5배 줌 화면에서부터 조금씩 샤픈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5배 줌 화면은 괜찮아요. 자, 이제 10배 줌 카메라 화면입니다. 10배 줌 카메라 화면을 봤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약간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샤픈이 좀 들어오고 또 샤픈으로 인해서 뭉개지는 그 노이즈가 보인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5천만 화소 카메라 사진을 2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볼 때에는 기존의 갤럭시 S23 울트라에 사용됐던 10배 줌 카메라의 사진보다도 솔직히 더 선명해 보여요. 물론 광학 줌과 디지털 줌 사이에서 오는 데이터의 차이는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배 줌까지는 확실히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30배 줌 화면입니다. 30배 줌 화면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좀 많이 좀 디테일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 글자를 보면 확실히 이 글자가 약간 좀 후처리가 되면서 샤픈이 좀 들어간 게 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노이즈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노이즈는 이 정도 밝기면 거의 보일 노이즈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샤픈이 들어가면서 나온 노이즈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30배 줌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서도 적고 있는 것처럼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30배 줌 사진까지는 확실히 실용 구간이다. 그리고 확실히 필요한 만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논란의 100배 줌 카메라 화면입니다. 자, 확실히 샤픈이 많이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100배 줌 카메라 화면이 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제가 잡은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좋은가 아닌가 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잡아보려고 제가 이 카메라의 이 앵글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보시면은 확실히 좀 이 자글자글한 샤픈 노이즈가 많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줌으로 억지로 확대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면 샤픈을 좀 많이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를 하긴 하는데 샤픈을 좀 낮췄어도 그냥 충분히 100배 스페이스 줌이잖아 재밌잖아 하면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조금 남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배 줌 화면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시간 수집가의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핸드폰이니까요. 사실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갤럭시 S24 시리즈 출고가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미 다들 뭐 알고 계시긴 할 텐데요.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이 115만 5천 원이고요. 갤럭시 S2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이 135만 3천 원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이 169만 8,400원이 되고요. 그리고 1TB 모델 같은 경우에는 212만 7,400원입니다.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갤럭시 24 플러스와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커질수록 조금 더 상승폭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자, 출고가가 이렇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아직은 지금 사전 예약이 하루 더 남은 상황이고 사전 예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대리점 또는 뭐 일렉트로마트 또는 다양한 뭐 하이마트와 같은 그런 양판점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이 가격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가격은 제가 일렉트로마트에서 제가 참고용으로 찍어온 건데 여기는 이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뭐 발품을 더 많이 파시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보다도 더 저렴한 곳들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급제 모델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이건 자급제 가격이고요. 통신사를 통해서 이 약정을 끼고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갤럭시 S24 플러스 사전 예약을 했다고요. 제가 왜 갤럭시 S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왜 얘를 선택했는지
이제 저만의 선택 기준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AI 기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충분히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디자인과 그리고 12GB 메모리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이폰 디자인에 상당히 익숙해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제가 높은 점수 그리고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카메라 배치는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폰보다 갤럭시 S24의 카메라 배치가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도 제가 구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갤럭시 S24 플러스를 선택한 건 갤럭시 S24는 8기가 메모리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 삼성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이제 계속해서 향상을 시키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8GB 메모리를 사용을 한 갤럭시 S24보다는 12GB 메모리를 적용을 한 갤럭시 S24 플러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의 가격 차이, 대략 한 2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인데, 이 가격 차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갤럭시 24 S 플러스를 구입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새 디자인 추세가요, 대부분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아이폰과 비슷하게 측면을 좀 평평하게 가져가는 게 또 요새 또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어제 공개된 이 구글의 픽셀 9 프로, 그러니까 올해 등장할 걸로 예상되는 구글의 신형 스마트폰 예상 이미지 렌더링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나와버렸거든요. 전면을 보면 그냥 갤럭시 S24를 빼다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이 디자인이 먹히는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사실 이거 꽤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다 좋아도 이게 안 되면 갤럭시 S24를 안 사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엑시노스가 달려있는 기존의 갤럭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카메라 화면을 실행을 했을 때 카메라가 뚝뚝뚝뚝 끊기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미디어텍이나 아니면 퀄컴의 가장 낮은 스냅드래곤을 사용을 한 갤럭시 A30번대 이런 스마트폰에서도 안 끊기는데, 엑시노스를 사용한 스마트폰이 더 상위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화면이 뚝뚝 끊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다 좋아도 실제로 제가 실기계를 체험을 해봤을 때 카메라 화면이 여전히 뚝뚝 끊긴다면 저는 안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장에서 직접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 플러스의 실물을 확인해 보면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해 봤을 때 뚝뚝 끊기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갤럭시 S24를 구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번에는 갤럭시 S24 플러스가 짱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울트라를 가장 좋아하시고 또 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제 갤럭시 S24 울트라를 구입을 하셔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요새는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요새는 스마트폰을 한번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평균적으로 4년 정도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갤럭시 S24를 구입을 하게 되면 최소 갤럭시 S27 또는 28이 나올 때까지 구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메모리를 12GB를 사용을 한 갤럭시 S24 플러스를 구입하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크기도 이 정도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고 한 손에 잘 들어오고 나쁘지 않아요. 같이 갔던 내무부 장관도 플러스 크기를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갤럭시 S24 사전 예약 하루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정식 판매가 시작되고 이제 정식 판매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갤럭시 S24를 구입하실 생각이라면요, 제가 블로그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갤럭시 스마트폰은 무조건 사전 예약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짱입니다. 받을 거 다 받고 파셔도 되고, 뭐 민티도 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 엄청 활용 잘 하시면요, 갤럭시 24S 플러스도 뭐 심하게는 뭐 100만 원대 정도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남았는데 갤럭시 S24를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셨고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놓치지 말고 바로 사전 예약해 두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시간 수집가의 갤럭시 S24 갑자기 급하게 만든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바로 발행하는 거 정말 처음이에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께서 흥미로울 만한 그런 주제들 제가 또 선정해서 영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수집가였습니다. 뿅!